안녕하세요. 레드휴먼즈 대표를 맡고 있는 황민구라고 합니다. 저희 레드휴먼즈는요, 메스타트 수학학원이라는 학원을 온, 오프라인 양 방향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창업을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같은 경우는 좀 겉돌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왕따였죠. 친구도 없었고 당연히 공부도 안 했고 좀 상처가 많은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운동을 시작해서 좀 왕따 같은 것들을 극복을 하고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됐었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를 미국과 필리핀으로 교환학생 그리고 어학연수를 보내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거기서 같이 보내던 어른분들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한 어른이라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목표의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뭔가 이렇게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저게 저의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분개함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죠. 하루 13시간 동안 오로지 공부만 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어학연수 학원에서 제가 최하위권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1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1년을 유급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돌아와서 전교 상위권 성적을 계속 유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딜을 쳤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모든 학비와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라고 딜을 하셨었는데, 대신에 그게 아니면 지원금을 전부 다 끊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너가 해결해라 라고 딜을 한번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락을 했었고, 그때 당시 제가 내신이 좋은 편이긴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학교를 가기에는 좀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의 입장에서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손을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 의지로 나와가지고 적자생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비면 학비, 핸드폰 비면 핸드폰 비, 공과금, 월세, 모든 것들을 다, 원래 부모님의 의존하에 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20살 때, 21살 때부터 혼자 해결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으며 살았던 적도 있었고, 메슬로의 5단계 욕구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욕구 중에 1단계, 진짜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됐던 시절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식주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나마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영어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 23살까지 진짜 과외랑 과외 준비만으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갑자기 2에서 3등급씩 떡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 터져서 한꺼번에 10명, 20명씩 이렇게 학생을 받게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공부방을 처음에 창업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학원 강사, 인강 강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교육계에 발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4-5명을 데리고 스터디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만난 지 몇 달 만에 성적이 전부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이었던 게 갑자기 5에서 60명 정도까지 돼서 26살에 처음으로 교습소를 차리게 됐었죠. 근데 이 5명, 60명이 또 감사하게도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또 불어나니까 더 큰 데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27살 때 지금 현재 있는 학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꿈이 창업가였어요. 근데 창업가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존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기존 시장에서는 과연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완성이 됐는가?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기존 시장 중에서 내가 가장 공감을 하고 가장 문제를 느끼는 시장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교육시장이었어요. 교육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저는 사실 이 교육시장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다, 기회의 창구다 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거든요. 특히 사교육 시장은 절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까? 그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학생 3명 중 2명이 수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의 학생들이 수포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학원을 차려보고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인강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완강률이 처참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대 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역량을 가졌는데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 문제는 과외인데, 과외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임감 혹은 전문성인 측면에서 퀄리티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몰라도 중하위권 학생들은 도태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저 또한 중하위권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이, 첫 번째는 대학생이 아닌 베테랑 강사가 1대1 과외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가설과, 두 번째로는 인강을 단순히 듣게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까지 시켜주면 어떨까 또 고민을 해봤고, 세 번째로는 수학 중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이 없으니 수학 중하위권을 상위권으로 만드는 것을 체계화시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또 네 번째로는 아무리 컨텐츠가 좋다고 한들 애들이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는 건 어떨까 또 가설을 세워봤고,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이 맞다면 앉아서 그냥 펜만 쥐면은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초개인화된 맞춤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개념들을 수업에서 누적식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항상 짚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많이 고쳐주고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이 무엇이 어디가 부족하구나, 혹은 계산을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걸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보니 이 가설들이 적중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의 회사의 미션은 전국에 있는 교육 포기자들을 구제해주자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공부를 쉽게 풀어낼까 라든지, 공부에 상처가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해줄까 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24시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학원 자체 인강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1대1 수업이라서 각자 진도에 맞게 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떴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방향은 저희가 만든 완전학습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온오프라인의 지점을 내서 공부에 상처가 많은 학생들을 많이 구제해주자라는 것을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을 해서 B2B 사업 혹은 B2C 사업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슈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 포기자들을 구제해주자라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글로벌하게 저희의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더 나은 교육 시장을 위해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설을 세우고 도전하고 검증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말을 했는데, 항상 어제보다 나은 하루,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레드휴먼즈 대표 황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